자, 이번 시간에는 수투 미분법의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뭐 한번 읽어보시면 평균 변화율의 정의,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y의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한다. 이때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에 대한 변화는 기울기죠, 기울기. 근데 왜 평균이란 말을 붙였냐?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우선 기울기에 대해서 잠깐 좀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우리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 삼각형이라고 봤을 때 여기 각을 세타라고 놓게 되면 첫 번째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증가량을 증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델타 x라고 할게요. 이건 x 값에 대한 증가량을 얘기해요. y 값에 대한 증가량을 델타 y라고 표현을 할게. 그럼 이랬을 때 기울기는 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은 b, fb고요. 요 점은 a, fa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주 쓰는 표현 x값의 증가량 즉 b-a분의 fb-fa 기울기에 대한 표현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그럼 이랬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여기 보시면 b라고 하는 값은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b 대신 a 더하기 델타 x를 대신 집어넣으면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표현법이 크게 요런 좀 나눠보면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여기 파트에서는 요 두 가지 형태가 아주 중요해요. 요 두 가지 형태. 근데 델타 x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요 델타 x가 쓰기 좀 귀찮으니까 델타 x를 좀 바꿔서 h라고 좀 쓰기도 하죠. h. 그래서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기도 하죠. 뭐 알파벳은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약속된 건 아니기 때문에 h 말고도 뭐 다른 문자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표현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랑 같고요.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요 두 가지. 근데 모양이 여기랑 같아야 되고 여기랑 같아야 되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나중에 되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양을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랑 같아야 되고 여기랑 같아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 여기에 h와 꼭 반드시 h가 아니라 뭐 EH 이렇게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와 여기 들어오는 게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거랑 여기 들어오는 게 같아야 돼요. 요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맞춰줘야지 기울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왜 단원 자체가 왜 평균 변화율이냐?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직선에 대해서 이제 기울기를 계속 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단원 자체가 이제 속도, 거리, 시간 여기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건 뭐 추후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우선 예전부터 이제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막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현실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더니만 실제로 구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라고 보니까 현실에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많이 존재해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뉴욕까지 선을 걷을 때 그거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죠.
그러니까 곡선에 대한 기울기를 알고 싶었던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곡선에 대한 기울기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곡선에 대한 기울기를 알고 싶어서 구하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정립된 방법 자체가 직선에 대한 기울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곡선에 임의적으로 한 점을 잡고요. 또 한 점을 잡았어. 그래서 요거의 평균적인 변화율을 요 곡선에 대한 변화율로 하겠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곡선에 대한 변화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곡선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직선의 임의적인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직선에 대한 변화율을 이 곡선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자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는 무조건 다 두 점의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 자체가 곡선이 이렇게 뭐 단순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요 점과 여기 점을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잡았어. 그럼 이 변화율은 거의 없는 건가? 아니죠. 변화율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변화율 자체가 되게 평균적인 변화율이 거의 없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너무 많이 잡으면 이 곡선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이제. 간격을 줄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자 간격이 너무 멀면 이 곡선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못 나타내니까 이 두 점에 대한 간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b를 옮기는 거예요. b를. 그래서 이 간격을 우리가 델타 x라고 놨었죠, 원래. 델타 x.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도록 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도록. 이 간격이 최대한 가깝게.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오면 여기 와서 그 변화율은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오면 변화율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오는 거예요. 오다가 그럼 이제 델타 x가 이 간격 자체가 되게 0에 가까워, 딱 0이 되는 건 아닌데 0에 점점 가까워. 이때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거죠. 이때 극한의 성질. 그래서 리미트 b가 a에 점점 가까워질 때 두 점의 기울기. 그 얘는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요 기울기가 즉 요 점에서의 변화율을 나타내요. 변화율. 그래서 이때 이 변화율을 뭐라 그러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b라고 쓰니까 이제 좀 일반화된 식처럼 안 보이니까 이 b 대신 x로 좀 바꿀게요. b 대신 x로 바꿔주시면 x가 a에 점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자체가 그 곡선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못 나타내니까 이 간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그래서 점점 한 점 쪽으로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계속 가까워지다 보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느껴진다고, 얘가. 그래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나 이 표현이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같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x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f 프라임 a라고 표현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기울기 표현에서 델타 x a 그 b 대신 a 더하기 델타 x를 쓸 때 델타 x를 h로 바꿨을 때 표현법이 요거 말고 요것도 있죠. h. 그럼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겠죠. 이것도 f 프라임 a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다 같은 표현인데 그 표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x, fx와 a, fa인데 x가 a에 점점점 가까워질 때 접선의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묻고 있다고. 그걸 f'a라고 표현하겠다. 얘도 마찬가지 표현이죠. 그래서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자, 여기까지 잠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가 1부터 4까지예요.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의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평균 변화율은 뭐 얘를 fx라 표현했을 때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아까 요거는 기울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되겠죠. 4 마이너스 1분의 f4 마이너스 f. 이게 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거랑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요. 그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우리가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f 프라임 a라고 표현했다고. f 프라임 A. 이때 a 값.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제 요거를 좀 간단하게 풀 건데 우선 지금 처음이니까 사실 지금 하는 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하는 게. 좀 이따가 이제 미분을 더 배우고 나면 요 문제풀이 좀 더 간단해질 건데, 자, 우선 f'a를 구하려고 하면 요 값은 뭐 그냥 대입해서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21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f'a는 그 정의가 두 가지였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잠깐 써보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갖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21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x-a분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네. 그럼 다시 좀 더 정리하면 21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x-a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그럼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죠. 다시 얘를 좀 적어보자. 그럼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x-a에 x-a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약분된 다음에 a 대입해 주시면 21은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돼서 a의 제곱이 7 나오죠. 근데 아까 a가 1부터 4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요때 a 값은 뭐가 나온다? 루트 7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따 미분을 배우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는 있는데 그 우선 지금은 그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이제 평균 변화를 구하는 형태니까 또 첫 번째 접근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제 잠깐 볼게요.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위의 점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자, 그럼 이거 뭐 대충 그림 잠깐 뭐 그려주시면 그림이 fx가 이건 뭐 그림도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이게 y는 fx로 잠깐 놔볼게요. 그럼 이래서 질문이 이런 거예요. 2,6에서의 요때 요 점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좀 더 편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잠깐 볼게요. 그 요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접선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고. 그래서 x 값이 2죠. 그러니까 얘는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 말은 f'2를 구하라.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아까 미분계수로 정의된 두 가지 중에 그 다른 걸로 한번 잠깐 해보자.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요?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그럼 f'2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자 f2 더하기 h니까 2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h 맞죠? 그 다음에 f2니까 이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게 6이니까 f가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6. 그래서 요 식을 쭉 한번 정리해보자.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8 플러스 6h의 제곱 플러스 12h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요 8과 여기 사라지고요. 그럼 이렇게만 남을 건데 좀 더 정리하면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h의 세제곱 플러스 6h의 제곱 여기 보시면 플러스 11h 이렇게 되겠죠. 그럼 h로 나누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의 제곱 6h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h가 0에 가까워지니까 값은 얼마 나온다? 11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그 미분계수 정의로서 문제를 푸는 건데 조금 지나면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어요. 아무튼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푼다. 자, 또 다른 예 좀 잠깐 볼게요. 자, 함수 fx에서 f'a가 1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a야. 근데 얘는 바로 딱 fa가 안 되죠. 여기랑 모양이 다르잖아. h의 여기는 같은데 h의 세제곱 h죠. 그 모양이 똑같아야지 기울기를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여기를 바꿀 수 없죠. 이건 대입한 거니까. 여기를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a 그리고 아래를 h의 세제곱 들어와요.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h의 세제곱일 필요는 없어. 어차피 h의 세제곱이 0으로 가면 어차피 h도 0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아서 그냥 h로 있어야 돼. 근데 여기가 h였다가 h의 세제곱이 됐으면 똑같이 h의 제곱이 곱해진 다시 이렇게 해줘야죠. 분모에 곱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자 분리해서 써주시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졌을 때 h의 세제곱에 f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a 곱하기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졌을 때 h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상관없이 모양만 똑같으면 얘는 f'a야. 얘는. 그래서 얘가 f'a로 나오고 얘는 h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 값은 0이죠. 그래서 이 값과 상관없이 값은 그냥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요건 좀 더 쉬운 건데 자, a 더하기 2h 또 여기 모양이 다르다. 그럼 모양을 똑같이 맞춰. 그럼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졌을 때 f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 그럼 여기도 2h가 똑같이 2h로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럼 똑같이 없던 2가 들어와서 다시 빼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에서 상수를 곱하면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그냥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럼 요 식은 뭐가 되니? 라고 하면 모양만 같으면 된다고 무조건. 여기랑 같고 여기랑 같으면 얘는 f' a가 된다고 무조건. 얘는 모양만 같으면 돼요. 얘는. 그래서 얘는 결국에 얼마다? 아까 f'a가 1이었죠.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2h 사실 이걸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굳이 공식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형태만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졌을 때 자, 좀 나눠 써보자. h분의 f a 더하기 3h야.
그럼 내가 이놈을 기울기를 표현하면 뒤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FA가 필요하잖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써주라고. 근데 아직까지 여기가 3이 맞춰져 있진 않지만 우선 우리가 마이너스 FA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기울기를 좀 변형해서 또 쓰려고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FA가 필요해서 우선 쓰라고. 얘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EH. 근데 없던 놈을 썼잖아. 맞죠? 그럼 다시 더해줘야지. FA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걸 푸는 형태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나눠서 써볼게요. 나눠서 써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마이너스 뺄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쓰다 보면 모양이 똑같이 맞춰줘야지. 그럼 이제 다시 얘를 보자. 얘는 3이 필요하잖아. 맞죠? 그 분모에 3 들어가야 돼. 근데 없던 놈도 다시 곱해줘야죠. 얘는 마이너스 2h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곱해줘야 돼.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2가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모양만 똑같으면 돼요. 얘는 3f'a가 되고요. 얘는 모양만 똑같으면 돼요. 플러스 2f'a가 되죠. 그래서 결국 뭐다? 5f'a가 돼서 값이 얼마다? 5 이렇게 된다.